새벽 5시 김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이 시간이죠. 찬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방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듯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야. 작은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어요. 거울 속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죠. 시장으로 향하는 길, 순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며칠 전 아들 현수가 전화로 전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목소리에 담긴 설렘과 행복감이 순자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32년 동안 오직 공부와 일에만 매달려 살던 아들이 드디어 제 짝을 찾았다는 사실에 순자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우리 현수가 장가를 가네. 혼잣말을 하며 걷는 순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평생 시장에서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현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 드디어 그 보람을 느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들처럼 부모 둘이서 키운 건 아니지만 어미 혼자서도 제대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죠.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물건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싱싱한 채소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며 진열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어떤 여자일까? 예쁠까? 착할까? 궁금한 게 태산이었지만 현수가 좋다고 하니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옆 가게 김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현수가 장가간대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네요. 김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며느리 볼 일만 남았구나. 얼마나 기쁘겠어. 그날 하루 종일 순자는 들뜬 마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도 아들 결혼 소식을 자랑했고 모두들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도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시장 상인인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였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언제 며느리 볼 수 있을까? 다음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엄마. 현수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새 가족을 맞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말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쳤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너무 촌스럽나? 걱정이 앞섰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순자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곳이었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현수가 한 여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순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소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세련된 옷차림, 우아한 자세까지 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도시적이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왠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연이에요. 현수가 소개하자 소연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소연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내심 당황했지만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구나. 우리 현수가 눈이 높다더니.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걸어도 소연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시장 이야기를 하면 눈살을 살짝 찌푸렸고 현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 시계를 흘끔거렸습니다. 현수는 그런 소연의 태도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알아채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현수 오빠가 어렸을 때 많이 힘드셨죠? 소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말은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조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불쌍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만남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차갑게 느껴진다고 현수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옆집 김할머니가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났어요. 그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며칠 후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할게요. 소연이가 빨리 하자고 해서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일정이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엄마, 우리가 정했는데. 왜 그러세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불안감 따위는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연이 주도해서 치렀습니다. 순자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어머니,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요라며 정중하게 무시당했어요. 예식장도 드레스도 하객 명단도 모두 소연이 정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돈만 내는 역할이었죠. 결혼식 당일 순자는 서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웃음을 지었어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피로연에서 소연의 친척들을 만났을 때 순자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특히 소연의 어머니 김말순을 봤을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이분이 순자 씨? 말순이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도 말순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니. 순자가 인사하자 말순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현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얼굴을 보러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면 요즘 바빠서요. 엄마라며 서둘러 끊었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순자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참지 못하고 현수 집을 찾아갔어요. 신혼집은 순자가 사준 아파트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마련해준 집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소연이 나왔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현수 보러 왔는데 집에 있니? 회사에서 야근이에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세요? 소연은 순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서서 대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현수 목소리 같았는데 소연은 현수가 야근한다고 했잖아요. 저기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 그건 텔레비전 소리예요. 어머니, 오늘은 가세요. 현수 오빠가 피곤해할 거예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이상했고 아들의 변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서 들린 남자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김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내 며느리 말이야. 어제 시내에서 봤는데 다른 남자랑 같이 있더라.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요.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내가 분명히 봤어. 나이도 제법 있어 보이는 남자였고 둘이 무척 친밀해 보였어. 손까지 잡고 다니더라고. 김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최근에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혹시 현수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지금 바쁜데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전화로 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정말 바쁘다니까요. 다음에 해요. 순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현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현수가 집에 있을 시간을 골라서 갔죠. 문을 열고 나온 현수의 표정은 반갑지 않았어요. 엄마, 왜 또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현수야, 엄마가 뭔가 잘못했니? 요즘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목숨보다 아끼며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결혼했으니까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때 소연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수 좀 보러 왔는데.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면 곤란해요. 신혼인데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현수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소연이 말이 맞아요. 너무 자주 오시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울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을 귀찮아한다니.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순자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건 처리됐습니다. 예, 대출이요? 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실 리가요. 김현수 님이 보증을 서주셨고 고객님도 서명하셨는데요. 순자는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어요. 이거 언제 서명한 건가요? 지난주 화요일에 아드님과 함께 오셨잖아요. 은행 직원의 말에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었거든요. 대출 금액이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순자는 현기증이 났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자신 모르게 빠져나갔다니.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 서명한 적 없어요. 하지만 여기 분명히 서명이 있으시고 아드님도 보증인으로 서명하셨는데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 자신의 서명과 비슷했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드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즉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알고 있니? 대출이요? 무슨 대출 말이에요? 현수의 목소리는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명의로 5천만 원 대출 받았다는데 너도 보증 섰다고 하고. 전화 너머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그리고 곧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고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현수로부터 연락이 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엄마, 대출건은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줘.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곧 갚을 거예요. 순자는 답답했어요. 아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하지. 왜 몰래 대출을 받아?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현수야, 엄마를 믿고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야? 엄마, 그냥 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며칠 안에 정리할 거예요. 현수는 끝까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들이 큰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날 밤 순자는 김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순자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변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빠진 대출까지. 김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순자야, 이거 심상치 않다. 나도 내 며느리 때문에 계속 신경 쓰였거든. 왜요? 그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혀서 오늘 옛날 사진을 뒤져봤어. 그랬더니 김할머니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진 봐. 30년 전에 찍은 건데. 순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김말순이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소녀가. 이 아이가 소연이야? 그래, 맞아. 말순이 딸이야. 그때 말순이가 너한테 얼마나 원한을 품었는지 기억하지? 순자는 서서히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김말순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순자가 좋아했던 남자를 두고 벌인 경쟁에서 말순이 졌었던 일을. 설마. 그래서? 복수야, 순자야. 말순이가 딸을 시켜서 너한테 복수하고 있는 거야. 김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렇다면 현수와 소연의 결혼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던 걸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수가. 사실 순자야, 현수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니? 순자는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말순이가 예전에 낳은 아들을 내가 키운 거야.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애 키우기 힘들다고 했을 때 말순이가 자기 아들을 맡겼잖아. 그때 너는 그 아이가 말순이 아들인 줄 몰랐고.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32년 동안 친아들인 줄 알고 키운 현수가 사실은 김말순의 아들이었다니. 그럼 소연이는? 말순이 딸이야. 그러니까 현수와 소연이는 이복 남매라는 뜻이네요.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과 그 아들의 아내가 사실은 이복 남매이고 이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다니. 김할머니가 순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현수한테 말해야죠. 진실을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현수가 믿을까? 지금 완전히 소연이 편인데. 김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현수는 이미 소연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자신의 말을 믿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어떻게 현수에게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순자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최 회장이라고 합니다. 현수 씨 회사 상사예요. 순자는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들 회사 상사가 왜 시장까지 찾아온 걸까요? 현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일로 왔습니다. 최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순자를 이끌었어요. 사실 현수 씨 부인과 관련된 일이에요. 소연이요? 무슨 일인데요? 죄송하지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현수 씨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최 회장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험하다니 무슨 뜻이죠? 현수 씨 부인이 그분과 저의 관계를 이용해서 현수 씨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현수 씨 입지가 많이 위험해졌습니다.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최 회장님과 소연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력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단순히 불륜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큰 목적이요? 현수 씨의 재산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생명보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생명보험이라니 설마 현수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예요. 현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 여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최 회장의 말에 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현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중요한 말이 있어. 당장 만나자. 엄마, 지금 늦은데요. 내일 해요. 아니야, 오늘 당장 만나야 해.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목숨이 위험하다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지금 당장 나와. 순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수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나오겠다고 했어요. 현수를 만난 순자는 김할머니가 알려준 진실과 최 회장이 경고한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현수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말순이 언니 아들이고 소연이는 내 이복 누나야. 현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말이야. 그리고 소연이는 회사 상사와 불륜 관계고 너를 해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엄마,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순자는 절망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현수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정말 위험해. 엄마, 소연이한테 질투하시는 거예요? 저희 결혼이 못마땅하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현수야. 순자가 울부짖었지만 현수는 돌아서고 말았어요. 엄마,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현수가 떠나버리자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 했지만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만 받았어요. 며칠 후 순자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장 단골이었던 박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다는 거야? 순자가 김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게 이상해.
박할머니가 평소에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나다닐 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그 길을? 김할머니도 의아해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최 회장이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박할머니 사고도 우연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갑자기 순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달리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소연아. 무슨 일로 왔니? 어머니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연은 순자 앞에 앉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요즘 현수 오빠한테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이상한 말이라니? 저와 현수 오빠가 남매라는 둥, 제가 불륜을 한다는 둥.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현수가 소연에게 모든 걸 말했구나. 그게 사실이잖니. 어머니, 정말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수는 내가 키웠지만 말순이 언니 아들이야. 너도 말순이 언니 딸이고. 어머니, 그런 헛소리 그만하세요. 현수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소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앞으로 그런 말씀 계속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어머니가 계속 이상한 행동하시면. 소연이 잠시 멈춘 후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박할머니처럼 될 수도 있어요.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할머니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내가 박할머니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다만 어머니가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소연이 떠난 후 순자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박할머니의 죽음이 자신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김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순자는 소연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할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말로 박할머니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현수를 구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소연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위험해. 그 여자가 정말로 박할머니를. 그래도 해야 해요. 현수가 위험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민호를 찾아갔어요. 현수의 절친이니까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야, 현수 엄마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의 반응이 어색했어요. 민호야, 현수가 요즘 어때? 이상한 점은 없니? 그냥 평소와 똑같은데요.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직감했어요. 민호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순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신고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박할머니의 의문스러운 사고, 소연의 협박까지.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죽어야 수사해 주실 건가요? 순자가 울부짖었지만 경찰관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어요.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현수야, 엄마를 한 번만 믿어줘. 정말 내가 위험해. 엄마, 제발 그만해요. 소연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정말 연락 안 할 거예요. 현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엄마를 믿지도 못하겠니? 믿고 싶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소연이가 제 누나라니, 불륜을 한다니. 증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전화 너머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또 시어머니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세요. 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목숨보다 아끼며 키운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현수가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현수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소연이가 정말로 제 이복 누나였고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엄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를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어요. 결국 자신의 예감이 맞았지만 아들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수의 죽음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소연과 최 회장, 민호는 모두 경찰에 체포됐어요. 보험금 사기, 횡령 교사, 살인 교사 등의 혐의였습니다. 법정에서 소연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모든 건 현수가 한 일이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소연 일당의 계획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김말순의 복수 계획, 소연의 불륜,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까지. 재판이 끝난 후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아들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순자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예전처럼 단단한 발걸음으로.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집도 기다려줄 아들도 없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핏줄도 사랑도 믿음도. 결국 믿을 건 내 두 손뿐이었어. 석양이 지는 시장 골목에 순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끝까지 홀로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